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 2대가 부딪혀 타워 크레인이 넘어가면서 28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50m인 타워 크레인의 팔 부분이 끊어질 듯 꺾였습니다. 어제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부딪혀 타워 크레인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엄청 무거운 새가 떨어지면 쾅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 소리를 나서 위에 봤는데 바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막으려고 신호수가 크레인 작동을 조정하고 사이렌을 울리도록 하는 등 이중 안전 장치가 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반경이 있는데 그 반경 안에 들어올 때는 서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이렌이 안 맞는 거죠. 사고 당시는 휴식 시간으로 근로자 60여 명이 모여있던 곳에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피해가 컸습니다. 중량으로 떨어질 위험이 없도록 있다 그러면은 기침이 지속적으로 버리기를 통행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는 우리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은 밤새 크레인 기사들과 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한 한편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크레인 간 충돌과 피해가 컸던 이유 등에 대해 합동 감식을 벌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용자 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에서 보호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 행위를 판정해도 폐쇄가 따르지 않는 일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노동자 35명을 해고한 한국사년. 2달 뒤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해고자들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해고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복직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중노회인 것은 굉장히 고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좀 더 걱정스럽습니다. 중노회 판정에 관계없이 행정소송 대법까지 간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난 2015년 회사 매각을 반대하다가 해고된 한화테크인 노동자 4명. 지난해 1월 경남진노위에 이어 6월에는 중노위도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사측은 이행강제금을 내면서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달 1일 해고 500여일이 지나서야 복직됐습니다. 노동위 판정을 따르지 않아도 사측은 이행강제금 2천만 원만 내면 돼 강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면 실직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져 해고자의 고통은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강제 이행금만 납부하면 되니까 기회 비용 측면에서도 사측에서 굳이 판정을 이행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1심 판정이 나면은 현장으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고요. 노사 갈등 중재를 위해 만들어진 노동위원회. 하지만 사측이 노동위 판정을 외면해도 속수무책이어서 노동자 권리 구제는 요원합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부인 55살 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금품을 준 학생은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처벌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 후보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이 강의하는 거창군의 한 대학생을 만나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리산 자락에는 지금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옥순 채취가 한창입니다. 고소하고 아삭한 식감에 새순을 딸 수 있는 날이 불과 사나흘밖에 되지 않아 귀한 봄나물로 꼽힙니다. 조미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골 마을, 토종 참원나무가 초록빛 새순을 내밀었습니다. 어른 키보다 높게 뻗은 가지를 내려 새순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옷이 원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피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에 다 좋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요. 지리산 함양 옥수는 4, 5년 키운 온나무에서 수확해 통통하고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두릅순 수확이 끝나는 4월 말쯤부터 오순 따기가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해 새로 자란 새순을 딸 수 있는 기간은 단 사나흘. 지금 이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봄나물입니다. 그런 만큼 4월 초부터 예약 주문을 받아 전국으로 배송되고 있습니다. 함양 오순 생산량은 한 해 6천여 킬로그램으로 경남 전체의 73%를 차지합니다. 25헥타르에 걸쳐 온나무가 재배돼 지역 특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함양 옷과 지리산 둘레길을 연계하여 옷 체험 탐방로를 조성하고 홍보 전시관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함양 옷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마땅한 산업화 방안을 찾지 못해 소규모 재배에 그쳤던 참옷. 귀한 봄나물로 새순이 몸값을 올리면서 새로운 농가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상남도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2020년까지 5천여 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현재 경남 7개 시군에만 설치돼 있는데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근한 날씨에 도심공원엔 걷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걱정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자동차 필터도 자주 갈아주는 편이고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원래 이거 잘 안 했는데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는 편이고요. 경상남도가 2020년까지 5,239억 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공장들의 오염 배출 가스 저감 장치와 굴뚝 자동 측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 노후경유차 6천여 대를 조기에 폐차시키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20년 9,200여 대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소, 탈황시설 등을 강화하고 친환경 도심숲도 400여 개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현재 경남 7개 시군에만 설치됐는데 모든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도시 대기 측정망을 전 시군 18개 시군 31개 측정망으로 확충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망도 현재 11곳에서 31곳으로 늘어납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경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는 2020년 각각 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그램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는데요. 그만큼 자외선은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또 몸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인 내일은 날씨가 더욱 좋겠고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오후에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모든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고요. 깨끗한 동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오늘도 의령과 창녕, 함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됩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서 의령과 함안이 8도, 밀양이 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 정도 낮은 10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함양과 합천이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 날씨도 좋습니다.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 비 소식을 제외하고는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선박 도장회사 삼광 PNC가 대우조선에서 도장과 기타 피막 처리 업무에 투입할 직원 35명을 모집합니다.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체 광명기업이 생산장비 정비와 운반 지원직에 5명, 발판 기자재 보수 작업을 할 직원 3명을 모집합니다. 천석기업이 선박 내 전장 케이블 포설과 플랜트 전기 배선 공사 등의 업무에서 일할 작업자 10명을 모집합니다. 거제에 있는 선박 임가공업체 태윤기업이 사상원 10명을 모집합니다. 기숙사와 중식이 제공됩니다.
선박 임가공업체 부강기업이 도장원으로 10명을 모집합니다. 월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현장 보조 초보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난달 경남의 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는 35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이 화재로 경남에서 모두 10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재산 피해액은 45억여 원이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지역 생산과 소비가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3월 경남 사업활동 동향에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생산은 1.7%, 소비가 6%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줄어든 반면 기계장비와 전기장비 등이 늘었고 소비에서는 백화점이 5.1%, 대형마트가 6.4% 각각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내년도 어촌 개발 사업에 경남에서 1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18개 사업을 보면 권역 단위 종합개발 사업에는 통영 산양권역과 남해읍권역 2곳,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은 거제시 5개 등 5곳이 선정됐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통영과 거제, 남해 3개 시군 등이 선정됐습니다. 항공국가산단이 지정된 사천 지역에 아파트 건설 붐이 일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항공국가산단 인근 사천읍과 정동, 용현, 산안면 등에 이미 착공했거나 건설이 추진되는 아파트는 15건에 2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립 붐이 일면서 3.3제곱미터당 아파트 분양가는 600만 원에서 최근 850에서 900만 원으로 올라 외지 투기 자본 유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 박물관은 어제 교육문화관 3층에서 지역 대표 소년운동가 강영호 선생을 재조명하는 어린이날 기획전시를 개막했습니다. 어린이를 깨우다 진주 소년운동가 우촌 강영호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진주 지역의 대표 소년운동가인 강영호 선생을 재조명하고 어린이날의 유래를 담은 자료를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색동의 1차 회룡명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기 2561년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우리나라 3대 사찰인 양산 통도사와 순천 송광사에서 진주 유등이 불을 밝히게 됐습니다. 통도사와 송광사는 석가탄신일 연등 행사에서 각각 260여 개와 20여 개 진주 유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특히 통도사의 제작 판매할 대형 용등 8개와 소형 학등 200개 등은 총 제작비 1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하만 낙화놀이와 남해 멸치축제가 내일 개최됩니다. 전통 불꽃놀이인 제26회 하만 낙화놀이는 석가탄신일인 내일 함안군 무진정에서 열립니다. 경남의 무형문화재인 낙화놀이는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 불꽃놀이입니다. 남해 미조항에서는 제14회 남해군 보물섬 미조항 멸치축제가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